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야, 사실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을 갖다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오늘 방송 3개 올렸으니까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들이 저를 쉬지 못하게 만드네요.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질 않아요. 이제 화도 나질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전용 13평 주택에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라는 발언 이후 변창흠이 과거 발언, 임대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이나 사는 주택이라는 발언 이어서 전해철 의원, 나는 43평 주택에 5인 가족이 살기 힘들어 50평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정말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자, 사실 이런 상황이 다른 보수, 야당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 더구나 갭투자예요, 갭투자. 이건 갭투자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갖다 보시죠. 문은 13평 4인 묻는데 43평 좁아 50평으로 이사간 장관 후보자. 바로 전해철, 삼철 중에 1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1인 전해철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43평이 좁아 이사 갔다. 하지만 방은 43평이나 50평이나 모두 4개였다. 대통령은 13평 임대주택에 4명도 거주 가능한지 물었지만 장관 후보자는 5명이 살려면 50평은 필요하다고 답한 셈이다.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자, 운동권 출신 아닌 것 같아요. 자, 운동권 출신은 민낯입니다. 어디 사는지까지 들어보시면 더 허걱하실 건데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강남 도곡 렉슬 아파트가 43평이었는데 그것도 좁다고 50평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도곡 렉슬 같은 아파트 단지에 43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43평 주택을 갖다가 전세를 주고 50평 전세로 간 이유를 물었더니 5인 가족 43평 좁다, 못 산다. 그래서 50평대로 이사 갔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자, 이게 왜 갭 투자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처음 시작 인트로 부분에 이게 갭 투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전 후보자는 2006년 자신이 소유한 강남 도곡 렉슬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같은 도곡 렉슬 아파트 50평의 전세를 살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06년 도곡 렉슬 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는 좁았던 아파트가 43평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이 오는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 평수가 43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자가 보유한 43평 아파트와 이사를 간 동호수의 50평 아파트는 평면도상으로 모두가 방 4개였다. 자,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임대주택을 방문하여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질문인지를 수긍인지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허탈해했는데 권력 핵심 3철 중 한 명인 행안부 장관 후보자마저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자, 43평 전세를 주고 자신은 정작 50평일 때 집이 좁다고 50평대 전세를 간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무주택자가 갭 투자하는 것도 투기라면서요. 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에 주택을 보유한 거는 갭 투자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논리대로 따지면요, 바로 권력의 핵심 3인방 중에 한 명 전해철 역시도 갭 투자자인 거예요.
아니면은 43평 집을 팔고 50평 집을 샀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갭 투자하신 거예요. 2006년 이 당시까지만 해도 2006년 그리고 이 이후에 50평대 집하고 43평 집하고 어디가 더 많이 올랐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투자하신 거예요. 갭 투자하신 거라고요. 43평이 오히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투자예요. 자기 자신은 50평대 살게 되면은 종부세 물어야지. 거기다가 재산세 높아지지. 그러면서 자기는 50평대를 누리면서 43평. 투자 가치는 43평이 더 높아지니까 43평에 투자를 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43평 집 팔고 50평 집을 갖다가 자기가 거주한 집을 샀겠죠. 자, 이렇게 이들의 이중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자들의 민낯이에요. 지들은 갭 투자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갭 투자를 갖다가 무슨 사회적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 나오는 사람들마다 갭 투자 논란 나오면은 아니 나는 전세 놓고 전세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갭 투자자 아니다. 갭 투자 아니라고요. 자, 부동산 투자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곳은 오를 곳에 투자를 하고 사는 곳은 오히려 그것보다 그레이드를 낮춰서 살게 되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셈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 강사들이요. 지들은 투자할 대로 투자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주택자가 갭 투자한다고 그렇게 호도를 합니까? 이거는 정말 양아치를 넘어가지고요. 어떤 국민이 이걸 갖다가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운동권의 민낯입니다. 국민들은 임대주택 살아라. 13평 임대주택 살아라. 그렇게 몰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43평이 좁아서 50평대로 이사가는 자들의 민낯입니다. 현 정권 지도자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해철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지하는 서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더욱 가난으로 내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자기 자신들은 화폐를 갖다가 막 찍어대. 화폐를 남발해. 550조, 내년도 예산 555조인가요? 화폐를 남발하면서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화폐 가치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라는 건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대한민국 화폐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집 사지 말고 임대주택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참 이들을 지지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지 전 정말 아이러니해요. 정말 이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지지하시나요? 그들은 온갖 기득권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당신들의 표를 갖다가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왜 응원하십니까?